나이가 들면 가장 시간 낭비가 될 삶의 목표 유불까지 나이가 들면서 관점은 변화합니다. 한때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덜 절실하고 덜 보람 있거나 심지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정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삶의 목표들을 재평가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삶의 길이 독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덜 충만하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흔한 야망들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시간 낭비였다고 깨닫는 이 길까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삶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1. 최고의 물건 갖기. 삶을 여행하면서 최고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종종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자동차, 가장 웅장한 집, 가장 세련된 옷, 또는 가장 비싼 가제트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이 성공의 지표이며 우리의 성취를 반영하는 외적인 상징이라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물질적 소유물 추구는 종종 공허하게 느껴지며 처음부터 그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더 많이 쌓을수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복에 얼마나 적게 기여하는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소유물로 가득 찬 집은 종종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유지보수, 청소, 그리고 관심을 요구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조용한 성찰의 순간, 그리고 삶의 단순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때 성공을 상징했던 자동차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단순히 차고에 서서 잊혀지고 사용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뿐입니다. 한때 우리의 지위를 정의했던 옷들은 이제 옷장에 먼지가 쌓여 있고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이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가 쌓아온 관계로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 아이들의 웃음소리, 조용한 동반자 관계에서 손을 잡는 따뜻함.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에 붙은 가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분은 우리가 만드는 추억,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가꾸는 평화의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최고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줄 때 우리는 수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무게를 해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들로만 둘러싸이면서 자유와 단순함을 발견합니다. 한때 너무 크다고 느껴졌던 집은 편안함과 연결을 위한 딱 맞는 크기가 됩니다. 불충분해 보였던 차는 이제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만들고 있는 추억을 위한 도구이지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순간들, 관계들, 그리고 단순한 즐거움들입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가꾸는 관계들, 이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입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것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결코 사고 팔 수 없는 것들, 즉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에서 만족을 발견합니다. 2. 가장 많은 돈이나 성공, 삶을 여행하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재정적 성공과 경력 성취를 추구하며 그것이 충족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 부와 지위는 필수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가 유용한 도구일 수는 있지만 한때 우리가 생각했던 지속적인 평화나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와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는 종종 희생의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놓친 시간, 다른 목표를 위해 지나친 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공 비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전에 속했을 수 있는 꿈에 쓴 에너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위한 경쟁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항상 더 부유한 사람, 더 인상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 겉보기에 더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진정한 성공은 어떤 외부적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삶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안정되고 따뜻하며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삶 말입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원할 만큼 충분하며 더 많은 것을 쫓는 부담 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합니다. 이러한 재정의에서 성공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부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풍요로움, 함께 웃는 따뜻함, 평화롭게 보낸 하루의 조용한 기쁨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심오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 끝없는 노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각 순간이 가치를 지니는 삶, 웅대한 성취의 일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의 직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삶 말입니다. 결국 가장 깊은 성공은 분화직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보여준 친절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찾은 평화로 측정됩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부이며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키워주는 풍요로움입니다. 3. 유명해지기. 젊었을 때 명성이라는 생각은 특별한 마법을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고 존경받고 어쩌면 가장 매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약속합니다. 명성은 중요한 삶의 궁극적인 지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기회, 낯선 사람들의 눈에 특별하게 보이는 것,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눈에 띄면 더 의미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때 어떻게든 증폭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우리는 종종 명성이 그 모든 화려함과 흥분에도 불구하고 덧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이며 멀리서는 매력적이지만 그 자체로 추구될 때 궁극적으로 공허한 신기루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존경은 순간적인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마음의 더 깊은 필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삶의 후반기에 우리는 대중의 찬사보다 더 풍요롭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상적으로 존경받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알려지고 이해받는 것에 심오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명성은 종종 멀고 거래적이며 조건부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깨지기 쉬운 종류의 사랑이며 주어진 것만큼 빠르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족과 친한 친구와 맺는 관계는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복잡성을 보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목격하며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욕망은 다르고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중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대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팬, 팔로워 또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함, 사랑, 그리고 존재를 느낄 만큼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명성은 멀리서 빛나지만 의미 있는 개인적인 관계의 따뜻함에 비하면 빛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추억을 나누고 함께 웃는 삶의 조용한 기쁨은 어떤 대중적 인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심오한 평화감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거나 우리를 알아차린 만큼 빠르게 우리를 잊을 수도 있는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랑과 기쁨을 가꾸는 데 집중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추억을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명성은 잠시 밝게 빛날 수 있지만 온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지속되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삶에 짜여 들어갑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알려지고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서 존경받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작고 의미 있는 방식,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함,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웃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덧없는 인정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에 현존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지속적인 기쁨은 명성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충만감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축하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깊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에 심오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잘 살았던 삶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품고 갈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과 연결의 따뜻함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가꾸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지속되는 유산, 즉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유산을 창조합니다. 4. 다른 사람에게 호감 얻기. 삶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맞춰주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든, 어려운 대화를 피하든, 아니면 기분 좋게 보이려 노력하든, 사회적 수용에 대한 욕망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이고 갈등을 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에서 오는 관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종종 진정성과 개인의 평화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완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진정한 자신과의 접촉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치관, 신념,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명확성을 얻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승인을 추구하는 것에서 존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상호 이해와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진정한 존경은 종종 호감을 얻는 것에서 오는 표면적인 수용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지속적입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우리는 정직, 신뢰,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웁니다. 심지어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은 원이 많은 사람들의 승인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고 진정한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를 키우고 지탱하는 종류의 수용을 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더 큰 평화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삶을 우리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것에서 만족을 찾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기쁨은 넓고 피상적인 승인에 덧없는 만족감을 훨씬 능가합니다. 전 세계 여행하기. 젊었을 때 전 세계를 여행하려는 강력한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방문하고 지도에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 여행은 모험을 제공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며 평생 지속될 추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행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는 충족이 방문한 장소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연결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끊임없이 찾는 대신 우리 마음 가장 가까운 곳의 장소와 사람들에게서 의미를 찾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은 유명한 기념비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한 가장 심오한 여행 경험 중 일부가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익숙한 장소를 다시 방문하거나 근처 공원의 자연미를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삶의 시기에는 여행이 축적보다 감사함에 관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순간들과 연결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려는 욕망은 연결하려는 우리의 욕망의 확장, 즉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아름다움을 축하하고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는 경험을 기르는 것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특정 목적지를 꿈꿀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기대하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압박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충족이 여권의 도장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꾸는 관계와 그 과정에서 만드는 추억의 풍요로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광대하지만 존재, 목적, 그리고 연결과 함께 살았던 삶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6. 매일 무언가를 성취하기. 우리 삶의 대부분 동안 우리는 성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일을 체크하고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매일을 측정합니다. 생산성은 종종 목적과 동의어가 되어 우리의 하루에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성취하려는 욕망은 덜 충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생산성이 잘 보낸 하루의 진정한 척도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노화는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종종 일들 사이에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경력의 요구사항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압박에 얽매이지 않을 때 더 느리고 더 의도적인 리듬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일출을 즐기고 여유롭게 산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용하게 대화하는 하루는 어떤 할 일 목록도 포착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지닙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큰 보물, 즉 평화, 연결, 존재감은 성취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순간에 깊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놓아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충만함으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생산성보다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 오로지 성취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 성찰, 그리고 연결의 순간들에도 기반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대신 끊임없는 활동의 압박 없이 삶의 작은 기쁨을 음미할 허락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지속적인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이 삶의 장에서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취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를 얼마나 깊이 감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매일 한 일로 측정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과 얼마나 온전히 교류했는가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의 기쁨은 행동하는 것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며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들에서 목적과 만족을 찾도록 해주고 어떤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7. 옳다고 주장하고 완벽함에 집중하기. 우리 삶의 대부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옳다는 욕망, 각 결정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망, 확신을 가지고 각 도전을 헤쳐나가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옳다는 이러한 욕망은 종종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진심 어린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답을 알고, 옳은 선택을 하고, 실수를 바로잡아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으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진실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며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확신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지혜와 삶의 불완전함 속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큰 선물 중 일부가 놓아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옳다는 필요성을 놓아주고 완벽함 추구를 놓아주며 각 순간의 신비, 뉘앙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완벽하거나 불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지혜와 교훈을 가져다주는 일련의 경험과 관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풍요로움은 올바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심오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옳다는 필요성을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융통성 없는 확신으로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스스로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논쟁과 갈등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응답할 필요 없이 경청하며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통찰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 열려 있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하여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복잡성의 층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혜가 우리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함 추구는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종종 불필요한 압력과 불안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평가와 자기 평가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이 종종 불완전함,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그리고 인정이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친절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결점 있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며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종종 대본 없이 꾸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완벽함을 놓아줄 때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연민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불가능한 기준에 맞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타인에게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허락을 줍니다. 우리는 실수를 웃어넘기고 우리의 괴짜스러움에 감사하고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 때문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깊은 평화감을 가져다주며 우리가 현재에 더 온전히 살고 내일을 시험이 아닌 선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용과 호기심에 기반한 이러한 삶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베푸는 친절함,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훨씬 더 중요하며 완벽함을 성취하는 것이 은혜와 감사함,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덜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탐색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잘 살았던 삶은 확신보다 성장을, 완벽함보다 존재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러한 더 부드럽고 더 관대한 삶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우리의 날들은 조용한 만족감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논쟁에서 옳다고 주장하거나 모든 일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현재에 머물고 자비로우며 상호작용을 조금 더 밝게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삶의 가치는 우리가 완벽한 성취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아름다움과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은혜의 유산을 남깁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삶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한때 긴급하거나 필수적으로 보였던 목표들은 종종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음의 야망, 소유, 성공, 인정, 승인, 모험, 생산성,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욕망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얻는 지혜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이러한 추구를 제고하고 그것들이 평화, 연결, 충만에 대한 우리의 더 깊은 갈망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지 의문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잘 살았던 삶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가 성취하거나 획득한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함,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추억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목표를 놓아주는 것은 삶의 꿈이나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이기고 알려지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해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이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일,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축하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만족감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 면에서 노화는 더 많거나 더 나은 것을 통해가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것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다시 발견할 기회입니다. 아마도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삶의 가장 큰 선물이 이미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할 필요도 없고 가치 있게 느껴지기 위해 널리 알려진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작은 순간들, 즉 진심 어린 대화, 따뜻한 포옹, 함께 웃는 웃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우리의 유산이 우리가 뒤에 남기는 따뜻함과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찰은 충만의 본질이 성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개방성, 겸손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증명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매일을 음미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적인 목표를 초월하는 평화와 마음에 사는 기쁨을 찾습니다. 이러한 노년기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랑을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경험들에 투자하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날들을 의미로 채울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들에게 느껴질 연민, 따뜻함, 그리고 친절함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은 당신이 온전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되돌아보고 배운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며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여 봅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건배합니다.